탐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문장 뒤에 so라는 접속사가 왔다면 이 탐은 합격하겠습니까? 불합격하겠습니다.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은 열심히 공부했다. but 이라는 접속사가 왔다면 탐은 합격하겠습니까? 불합격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합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접속사 등 6가지 단서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수능형의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주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수능영어 1등급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내용의 핵심 내용이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바로 수능영어 1등급의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영어 1등급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능영어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수능영어에서 90점 이상을 득점해서 1등급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수능영어 1등급을 달성하는데 방해하는 수능영어의 특성, 방해물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능영어 특성, 방해물 3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극복할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수능영어 1등급의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력한 시간 제약입니다. 자, 여러분은 총 70분 안에 45문제의 수능영어를 해결해야 됩니다. 듣기 17문제를 여러분 약 25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독해 28개 문제를 나머지 45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문제당 평균 90초 이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90초 이내에 문제를 읽고 10개 정도로 구성된 본문을 읽고 답지도 읽으면서 정답을 판단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시간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수능영어 1등급을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너무나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독해 28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약 20개 정도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한 시간 제약 속에서 20개의 유형을 따로따로 대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단순화하여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수능영어 1등급을 막는 요소는 바로 고난도 추론 문제들입니다. 주로 30번대에 분포하는 약 이 10개 정도의 추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알고 독해를 완벽히 한다 할지라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단서를 포착해서 이 단서를 근거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시간 제약과 너무나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과 고난도 추론 문제라는 이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1등급을 달성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능영어 유형을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바로 논술문, 설명문, 추론문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수능영어 유형별 분석표라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수능 문제 유형별 분석표를 보면서 1등급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바로 듣기 구간입니다. 1번에서 17번까지 듣기 구간은 난이도가 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25분, 배점은 총 37점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18번에서부터 24번까지 약 7문제의 논술문 구간입니다. 그리고 25번에서 29번까지의 설명문, 5문제 정도의 설명문 구간입니다. 이 두 유형을 합쳐서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대략 13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간에 만점을 맞으시면
총 26점을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구간은 바로 추론문 구간입니다. 30번에서 40번까지의 이 추론문 구간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약 22분의 시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총 배점은 26점입니다. 마지막 구간은 장문 독해 구간입니다. 41번에서부터 45분까지의 장문 독해 구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정된 시간은 약 8분이고요. 총 배점은 11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수능 영어 1등급을 달성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이 듣기 총 17문제에서 무조건 만점을 맞으셔야만 됩니다. 자, 이 듣기 구간은 난이도가 가장 쉬운 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꾸준히 반복해서 듣기 훈련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37점을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수능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구간인 논술문과 설명 구간에서 무조건 만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논술문과 설명 구간은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하에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논술문과 설명 구간에서 만점을 받으면 추가로 26점을 득점해서 여러분들은 4등급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 구간을 보니까 추론문 구간이 난이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추론문 구간을 건너뛰고 과감하게 장문 독해 구간을 먼저 해결하기를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고난도 추론 문제를 해결하기를 고집하신다면 비교적 평이한 장문 독해 구간은 풀어볼 그런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는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추론문 구간을 건너뛰고 장문 독해 구간에서 여러분이 만점을 받으면 추가로 11점을 득점해서 여러분은 3등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3등급이 목표라면 추론문 구간을 더 이상 해결하지 않고도 3등급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표는 3등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2등급이나 1등급이 목표이시겠죠. 자, 여러분이 추론문 구간에서 추가로 가장 쉬운 것부터 해결해서 6점을 득점하시면, 추가로 득점하시면 바로 2등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등급의 목표라면 여기서 추가로 더 10점을 득점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능영어 1등급을 방해하는 요소 3가지를 살펴보았고, 수능영어 유형별 분석표를 통해서 어떻게 1등급을 달성할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전략, 작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영어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형별 풀이법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시 전에 유형별 분석표를 보여드리면서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설문, 그 다음에 설명문, 그 다음에 추론문입니다. 자, 수능 영어는 거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분류하여 기타, 어법이나 장문 독해 등을 말하는데 이 유형도 분류해서 따로따로 그 특성에 맞는 풀이법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 유형별 풀이법은 그 유형별 풀이법 시간에 따로 설명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오늘은 논설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번에서 24번까지 이 분포하는 논설문은 무엇입니까? 논설문은 바로 작가의 주장, 의견이 드러나는 문장을 말합니다. 작가는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론에서 글을 도입하고 본론에서 논거를 제시합니다. 이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 부분에서 작가는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술문 유형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 부분에 있는 작가의 주장을 캐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의 한두 문장을 집중적으로 읽는다면 이 논술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 가지 논술문, 설명문, 추론문 유형과 기타 유형들을 마스터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능형에 등장하는 모든 유형의 풀이법을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수능 영어의 강력한 시간 제약과 다양한 유형과 그리고 고난도 추론 문제를 해결해서 추가로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서 활용법입니다. 자, 수능 영어의 이 방해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단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서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진 병사와 같습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단서가 뭔지를 모르고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무기가 없는 병사와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단서는 바로 6가지 단서입니다. 그 단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접속사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대명사입니다. 세 번째는 관사입니다. 네 번째는 글의 구조입니다. 글의 구조는 글의 흐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서는 재진술입니다. restate, paraphras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서는 바로 함축입니다. 이 단서 활용법에 대해서는 그 단서 활용법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단서 중에 접속사가 어떻게 단서가 되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탐은 열심히 공부했다. So. 자, 여러분이 탐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문장 뒤에 so라는 접속사가 왔다면 이 탐은 합격하겠습니까? 불합격하겠습니다. 탐은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so라는 접속사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탐에 열심히 공부한 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탐은 열심히 공부했다. but 이라는 접속사가 왔다면 탐은 합격하겠습니까? 불합격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합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but은 앞에 있는 탐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과 반대되는 역접의 사실이 등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접속사 등 6가지 단서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수능형의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수능영어 1등급의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능영어 강의를 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적용해서 완전히 검증된 100%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누구나 다 수능영어 1등급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영어 특성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주현이었습니다.